자, 제약 바이오 관련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불법쟁이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식시장에서 호재를 보인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통과 후에 주식시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기업들이 이제 향후 인건비 부담과 또 노조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 이런 로봇 도입에 더욱 투자가 확대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유입됐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기업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지분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가 당일날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순매수가 1위를 기록을 했었고 현대차가 연말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이런 소식들도 부각이 되면서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가 로봇이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 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산업 전반에서 로봇과 또 피지컬 AI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참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스마트, 현명한, 똑똑한 팩토리 공장일 텐데 자동화로 이루어진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화된 공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개념 자체는 조금 더 진보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 안에 있는 설비나 기계에 IoT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아서 거기에 AI나 이제 빅데이터 같은 ICT 기술을 접목해서 설계부터 생산, 유통,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하고 최적화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자동화 공정은 정해진 프로세서대로만 이제 기계가 돌아갔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는 설비량 장치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조금 주고받아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정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 공정이 모듈 단위로 이제 네트워크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맞춤 생산도 가능하게 되고 이제 전체 효율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이 예전에 그 저희가 알던 단순히 이제 자동화된 공정이 아니라 이제 ICT랑 AI를 활용해서 공장 전체가 연결이 되고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지능형 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훨씬 진화된 개념의 단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제조업이든 도입이 다 가능한 겁니까? 네, 스마트 팩토리는 일반적으로 제조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제품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이런 제조 과정 전반에 이런 일부 혹은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ICT와 AI까지 접목을 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AI 과거 스마트 팩토리 때는 이런 AI가 조금 미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AI까지 도입이 되면서 첨단 지능형 공장 시스템이 이제는 막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이런 도입 범위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산업 특성과 또 기업 규모, 기술 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 산업군에 걸쳐서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최근 특이할 만한 사항이 CNN에서 현대차 스마트 팩토리를 집중 조명했더라고요. 예, 확실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 글로벌 혁신센터를 집중 조명한 것인데요. 이 공장은 AI와 로봇 자동화 같은 설비가 적용된 이 초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모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계 스팟이라는 그 개가 있는데 그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품질 검사와 시설 점검을 수행하는 모습이 좀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곳은 이제 AI와 사실 로봇이 인간과 협업을 하면서 실시간 품질 관리와 유연한 이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미래 지향적인 스마트 팩토리로 인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축적된 이제 혁신적인 기술들 자체를 다른 공장에서도 좀 확산시킬 계획이다.
라고 이제 CNN에서 집중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언급하신 현대차 외에 국내 어떤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는 이제 온양, 천안 공장에 반도체 패키징, 무인화 라인을 도입해서 생산 선배를 완전 자동화를 했고요. 네. LG전자도 이제 창원의 스마트파크 공장에서 디지털 트윈과 AI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불량률 감소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식음료 기업 중에서도 롯데 칠성 음료는 안성 공장에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생산 계획이나 이런 품질 관리를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농심 역시도 경북 구미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위생 검사라든지 포장 상태 검사와 같은 이런 품질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뿐만 아니고요, 많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다 일제히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어때요? 예, 확실히 핵심 경쟁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이슈가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사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이 제조업 환경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품질 관리까지 자동화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다양한 제품을 조금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거기서 큰 경쟁력이 되고 있고 거기에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AI 자율 판단까지 더해져서 생산 효율화라든지 이제 품질을 조금 더 극대하게 만들게 되니까 확실히 빠르게 대응하고 맞춤 생산까지 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폐기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고요. 인력 부족이나 인건비 상승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미래 제조업에서 확실히 스마트 팩토리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 전략 자리매김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들으면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는 꽤 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업에서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서서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상황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이제 정부에서도 25년도에 올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금리 인하 상황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과 같은 이런 효과를 고려했을 때 기업들도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만 이런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투자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팩토리 만들자 그럼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집 하나를 인테리어 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 이 안에 다양한 장비나 시스템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나눠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 그리고 디바이스, 장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공장 운영의 두뇌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든지 자원 관리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플랫폼 자체는 하드웨어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 분석하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넘겨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클라우드나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및 장비 같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이제 물리적인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설비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어를 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각각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화라든지 지능화된 제조 환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장이 원한다면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목하거나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쓸까요? 네.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또 기술 도입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 나타나고 또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내 경쟁력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문에 이전 산업 트렌드와 기업들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되는 기업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할 경우에 그러면은 중장기적인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변동성이 큰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다 확실히 사업 내용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확실히 과거에 이제 지능형 로봇 쪽으로 좀 집중하는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빠르게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은 결국 산업용 IoT라든지 AI 그리고 빅데이터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제조업에 더 빠르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자동화라든지 디지털 전환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더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산업용 로봇 센서라든지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같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들이 시장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2025년에 약 28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제조업 로봇 밀도 측면에서 세계 1위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도화 흐름이 확실히 뚜렷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입과 고도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들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또 이와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호 자문역과 함께 주목해야 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금은동 선정할 텐데 먼저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동메달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창단조입니다. 대창단조. 네, 제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대창단조를 말씀하시고 이제 소개해드리면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대창단조 기업 개요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창단조는 굴삭기, 불도저 이런 중장비 하부 주행 채용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건설 중장비 부품은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시아 같은 중국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 매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이상 연속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 중인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통 제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 제가 아까 유의할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 안정적인 매출이 있을 때 도입을 한다면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첨단 AI 기반 설비 자동화를 결합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고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설비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설비 효율이 극대화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으로서 이런 경쟁력 부각과 함께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동메달은요. 아주 기초부터 튼튼한 대창단조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은메달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은메달 기업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네, 로보스타는 잘 아실 기업이라 생각되는데요. 국내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이런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LG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그룹 내 로봇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직각좌표 로봇이라든지 스키라 로봇, 또 다관절 로봇을 활용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이런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에 적용되는 고성능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LG그룹과의 시너지 전략적
시너지와 전략적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과 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확산과 더불어서 동사의 로봇 솔루션 수요 또한 꾸준하고 덩달아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름에서 바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가 있죠. 로보스타, 산업용 로봇 기업 로보스타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이제 금메달 종목 그대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예상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립니다. 네, 금메달 기업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동메달, 은메달 좀 공교롭게 모두 4글자 종목이었는데 금메달 종목도 네 글자라는 점. 444 시스템. 네, 맞습니다. 네, 힌트를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이런 로봇 산업,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해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시장에서 강력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고 굵게 일단 오버뷰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금메달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네, 동사는 이제 국내 감성모터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로봇 부품 전문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의 이런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과 또 생활 가전 그리고 보안 솔루션 부문에서 핵심 구동 모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픽과 로봇 청소기에 감속기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성장이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또 로봇 인텔리전스와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도 증가하는 추세에서 삼성전자 또한 로봇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도 삼성전자 로봇 부품 국내 핵심 이런 로봇 부품 공급사로서 경쟁력이 부각돼서 전망되고요. 네. 로봇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 가능성 또한 동사의 투자 모멘텀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당 로봇 산업 섹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입장해 주시면 금메달 종목명 공개해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자문위원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합니다.